안녕하세요. 코인돌 소라입니다. 살아나는가 싶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무슨 일인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볼까요? 5월 3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조금씩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1.52%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8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도 1.75% 떨어졌지만 6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입니다. 거래량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총 거래량이 17조 3,134억 원으로 어제보다 3조가량 줄어들었네요.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코인맨을 불러볼까요? 코인맨! 네, 여러분의 코인맨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라 씨, 어제 이 실시간 검색어에 비트코인이 한참 동안 올라와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어제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까 비트코인도 재산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바로 어제입니다. 대법원이 이 범죄 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도 재산 가치를 인정해서 몰수 대상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예전에 이제 진행됐던 1심과 2심 결과 모두 우리 오늘의 코인에서 전달해 드렸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2013년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왔던 A씨가 바로 비트코인으로 거액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트코인도 범죄 수익으로 판단해서 몰수 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화한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 몰수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몰수 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좀 달랐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어제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과 함께 바로 191개의 비트코인 몰수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 내렸다고 해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입장은 또 대법원의 판단과 또 정부의 정책과는 계속해서 별개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혹시 해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몰수하나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 수익을 얻은 이 암호화폐를 몰수해 왔어요. 자, 그래서 몰수한 암호화폐를 처분해서 정부 재정에 좀 보탰고요. 요즘 국내에서도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법적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좋은가 싶었는데 다시 하락 중이네요. 네, 이게 사실상 이탈리아 사태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정치권 불안이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정치권, 그러니까 오성운동이 다시 연정 수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치가 다시 좀 안정화되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좀 없어졌다, 매력도가 없어졌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움직였는데 다만 여기 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약세는 맞아요. 지금 하루 동안.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소식이 있는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바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리플이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가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규모 송금, 은행과 은행 간의 금융권 거래, 이런 것들, 처리 속도나 결제 속도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기술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폐라는 범주 하에 있지만 사실상 제각각의 그런 물건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이런 또 20건, 올해 들어서
들어서 20건이나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근데도 고점 대비 70%나 하락했다는 것을 들면서 네.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전에 뭐 제각각 갈 것이다 말했는데 사실상 지금 암호화폐 굉장히 많아요. 새로 ICO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들 중에서 거의 다 1,5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유통되는데 10년 내에 99%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암호화폐만 살아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택과 집중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마워요, 코인맨.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처음으로 블록체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8일 중국에서 열린 한 학회에 참여해 21세기에 들어 기술 혁명으로 세계 경제 구조가 재구성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사례로 꼽았는데요. 글로벌 경제 시대 속에서 번영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국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 인프라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대표 지도자가 직접 블록체인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월 암호화폐 등급을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 와이스 레이팅스가 5월 암호화폐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총 93개의 종목을 기술적 측면과 투자 리스크 측면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어떤 코인이 어떤 등급을 받았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오스와 에이다, 디크리드가 B등급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B-로 평가된 모습입니다. 3세대 암호화폐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다음 달에는 어떤 코인이 떠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보셨나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 중 하나인데요. 희대의 사기꾼에서 보안 전문가로 FBI에 합류한 천재 사기꾼의 실화를 그린 영화죠. 이 실화의 주인공인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최근 한 블록체인 포럼에 참석해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블록체인이 미래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상당히 무지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영화에서처럼 프랭크는 현재 금융보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죠. 부실한 금융 시스템과 은행 구조를 뚫고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낸 경험이 있는 만큼 그의 발언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돌 소라였습니다. 안녕!